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3월 2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무지 좋았죠. 양시장 모두 강세, 특히 이제 코스닥 증시의 최근의 강세가 정말 더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각도를 세우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요. 역시나 이제 오늘도 2차전지 업종 중심의 강세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 안에서도 조금씩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도 강세를 띄었지만 그 아랫단에서 또 눌려 있었던, 또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업종의 선순환이, 순환매가 강력하게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업종에서 크게 상승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기업들을 새로 살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전략들, 또 생각들,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수급의 패턴들도 한번 분석해 보고요. 또 이제 소외되어서 있지만 최근에 메이저들이 대량으로 매집하고 또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군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신규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2차전지 업종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부담이 크다, 이런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좀 인식을 갖게 되면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안에서는 주도 업종으로서 또 이제 성장과 실적과 어떤 명분,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2차전지 업종이 상당 기간 주도 업종 또 강세를 유지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안에서 계속 기회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꼭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짚어보면서 필승의 전략들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37%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은 크게 늘진 않는데요. 8.6조.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코스닥 중심의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어쨌든 코스피 쪽에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이제 큰 시총을 자랑하는 이제 2차전지 주도주인데, 그쪽에서 지금 신고가가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신고가가 나오게 된다면 이 거래대금이 폭발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전까지는 코스닥이 좀 주도하고 압도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1.25% 상승해서 843포인트, 거래대금이 14조 3천억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또 큰 규모로 이제 작용했는데, 역시나 2차전지 종목에서 대부분의 이제 거래대금 증가가 나타났고요. 또 상승 종목 수도 오늘은 하락 종목 수보다 이제 양시장보다 한 200여 종목 많았기 때문에 상승의 어떤 분위기를 이제 느낄 수 있었고, 또 이제 2차전지 뿐이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다른 업종으로도 이제 상승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매크로 단으로 이제 안정화된 분위기가 오늘도 이제 아시아권 증시, 또 미국 증시도 어제 크게 밀리는 건 아니었죠. 약보합 정도 밀리는 수준이었고, 어쨌든 시장은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는 확실한 시그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빅스 지수가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매크로는 좀 안정권에 있다. 그리고 한국 증시도 안정권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표를 꼽으란다면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안정화된 약간 낮은 수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몇 년 새 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여건도 만들고 있고, 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안정권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외신에서 최근에 좀 보도된 내용 중에서 한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은 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비춰서도 사실상 이제 한국 증시도 매크로 안정기에 들어가는 이제 종목별, 섹터별 장세 흐름으로 간다. 그래서 박스피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전체적인 지수의 중요도는 낮아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업종이라든지 테마가 움직이는 그런 장세로 들어가는 과거 10년 전의 어떤 흐름하고 비슷한 그런 기조의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구도가 지금 좀 만들어지고 있고, 작동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전략을
예, 증시에 대한 전략. 막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 해가지고 그냥 나도 주식을 다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고 이래가지고 돈 못 번다는 거죠.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투자자만이 지금은 정말 천국이죠. 예.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로 가장 폭발적인 상승을 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사실 그 코로나 이제 그 급등 이후 한 1년 반 정도의 증시의 하락기 동안 돈을 이제 손실을 받거나 이제 계좌가 굉장히 좀 망가진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최근 3, 4개월 동안 어, 적극적으로 잘 투자했으면요. 그걸 다 손실을 복구했을 겁니다. 예, 이제 전제는 이제 시장을 잘 읽고 또 이제 어떤 업종이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빨리 올라설 건지를 포착을 했다면 사실 이 하락기의 손실을 거의 다 메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95% 투자자는 사실상 이제 물린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게 95%이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은 이제 신용이 별로 안 늘었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개인들이 사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반 개인들이 사들일 때는 요때 엄청난 신용 잔고가 2배, 2.5배 증가했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 이 코스피 지수니까 그렇게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요, 이 거래대금입니다. 밑에 요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지수의 패턴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잔고는 그렇게 늘지를 못했어요. 그게 결국은 일반 개인들은 여기서 이렇게 하락기에 주식들이 물려가지고 거의 뭐 95% 계좌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큰 손들이 주식을 끌어올린 겁니다. 예, 2차전지 종목들 중심으로 그게 이제 그렇게 지표로서 드러난 거고 결국은 이 메이저들이 언제 팔겠어요? 예, 이런 구간들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대중들이 이제 들어올 때 대중들이 들어온다는 신호는 신용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될 걸로 생각이 됐고요. 그런 어떤 지표들이 좀 나타난다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손에 2차전지 종목들이 뭐 다 얘기할 때마다 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2차전지 갖고 있느냐는 얘기를 하게 될 때쯤이 될 겁니다. 그때쯤이 2차전지 종목들 업종의 고점권을 형성하는 구간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는 이제 언론에서도 엄청난 관련된 기사와 호재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증설 발표, 합작사 발표, 또 수주 발표, 실적 퍼포먼스가 뭐 엄청나게 나오고 뭐 이런 발표들이 즐비할 겁니다. 그 구간에서는 대중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메이저들이 여기서 매집했던 것들을 이제 높은 가격에 받아주는 이제 시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여러분은 이제 저와 이제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반대로 대중들과 반대로 이제 액션을 취하셔야 되겠죠? 예, 그걸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시장을 분석하는 거고 사실 좀 아쉬운 거는요. 이 많은 이제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이 구간에서 이제 그냥 이 정도 구간에서는 주식을 그냥 떠난다. 그냥 주식 계좌는 그냥 놔둔 채 주식에 대한 관심을 끄는 그리고 공부하는 거를 멈추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투자는 반드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 이런 시장 속에서도 공부하고 복귀하고 분석하고 무엇이 그 다음 주도주가 될지 차기 업종이 될지 이런 것들을 매일마다 분석하고 공부하고 학습한 투자자는 이번에 2차전지 종목으로 상당히 많이 교체를 했을 겁니다. 손실을 실어놨는데 막 반토막이야. 막 60% 손실 났어. 그래도 교체를 한 투자자라면 이거는 이제 확신이 있어야 이제 되는데 그 확신은 결국은 매일마다 꾸준하게 공부하고 분석하고 트래킹하고 시장 분석하고 그래서 수급이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어디로 이동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지를 빨리 포착해서 내가 가진 종목이 마이너스 50% 수준이지만
이걸 손절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큰 손들이 이제 끌어올리는 게 확실해진 쪽으로 적극적으로 교체한다고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손절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능동적이고 올바른 현명한 투자자의 마인드셋이 아니겠죠. 주식은 결국 성패는 우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마인드셋의 문제고 결국은 나의 어떤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대중적인 사고의 어떤 습관을 버릴 수 있는지가 결국은 성공자의 어떤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주요 요인인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저와 함께 동행을 하셨던 분들은 분명 최근에 주도하는 종목 쪽으로 계좌를 적극 교체를 해서 많이 복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거의 이제 회복을 다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좌의 레벨업을 향한 복리를 누리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은 또 반도체도 있을 것이며 또 자율주행 같은 것도 있을 것이며 또 글로벌 매크로 상황이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흐름으로 전개된다면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2차전지의 이 폭발적인 장세는 몇 년에 한 번 오는 엄청난 기회였으며 이 구간에서 시드머니를 상당히 불린 투자자는 그 다음부터 다른 투자자와 갭이 월등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2배가 벌어졌다면 그 다음 턴에 투자 이제 전략에서 뭐 반도체든 뭐 자율주행이든 바이오든 거의 뭐 한 4배, 5배, 10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복리 효과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적극적인 전략을 펼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만큼 메이저들의 수급이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종목들은 거의 뭐 끝단에 왔어요, 사실.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을 뭐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유튜브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에도 이 커뮤니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2차전지 업종 투자 전략 총평이라고 이제 이 팬딩에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개드리는 내용인데 이제 전체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도 이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2차전지 종목들 대체적으로 조정 성격이었는데 상승 종목 수도 많았고요. 그만큼 이제 업종 내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순환한다는 거죠. 다른 쪽으로 좀 부담 있는 쪽에서 이제 이동한다는 거죠. 결국 업종 안에서도 차별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에코프로 BM이 하락에도 뭐 다른 종목들 상승하면서 결국 동조하지 않는 뭐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는데 간혹 또 이제 동조하기도 하고 이게 뭐 약간 좀 뭐랄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 없이 종목마다의 개별 흐름 성격이 짙어지고 있는 거고요. 상당수의 종목은 바닥권 매집한 주체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요, 메이저들이 하는 차익 실현과 함께 차익 실현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고요. 에코프로 BM, 뭐 각종 리튬 관련주라든지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 이런 것들은 고공권에 왔고요. 결국 대중들에게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띄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통점이 이 시총 캐파가 커지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패시브한 기계적인 수급이라서 눈먼 돈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들이 눈먼 돈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했다고 막 이제 더 가겠네 막 뭐 이런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요, 많이 오른 종목들, 지금 여기 언급된 이런 종목들, 뭐 리튬 관련주는 뭐 금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투자자 각자의 만족의 정도나 욕심의 정도에 따라서 매도 위치를 이제 가지는 게 필요한 어떤 구간으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고점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수익이라는 건요, 주식을 통한 수익은 매도를 해야지, 그리고 현금으로 들어와야지 수익이지, 뭐 찍혀있는 뭐 평가 수익이 뭐 얼마고 해가지고 그게 이익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한번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5년 이상 홀딩 하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2차전지 지금 랠리 장세 속에서 5년 이상 홀딩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저는 그냥 홀딩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예, 뭐 5년 장기 투자 안 되는데 뭘 지금 매도합니까? 근데 이제 2차전지 장세 랠리 속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멘탈적으로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성장하고 확실한 종목이라도 가격 기간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오버슈팅 뒤에 결국은 반토막의 조정도 항상 나왔던 어떤 부분을 본다면 그게 이제 증시의 어떤 원리상 결국은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에코프로를 사가지고 2억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조정을 받아가지고 1억이 됐어.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멘탈적인 부분이 중요한 구간에 넘어왔다. 그래서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제가 고점 패턴의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패턴화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들으신 분들은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패턴들,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점이 어딜지 이거는 사실 뭐 모르고 크게 관심 없습니다. 사실 적절히 이제 고공권에 왔다 생각되면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서 다음 투자 대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메이저 수급이 이동하는 게 보여졌고 오늘은 확실하게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로 메이저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요. 1차적인 순위는 저가권의 2차전지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2차적인 우선순위는 반도체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내가 이걸 좋아해서 사고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가격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고 메이저들의 생각을 읽어내고 그들의 행동을 확인하고 그들의 행동에 같이 편승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성공의 방법이다. 그래서 충분히 낮은 위치에 업종과 종목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2차전지에서 모든 걸 끝까지 다 취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어떤 퍼포먼스와 수익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그 매일마다 올려드리는 또 이제 여기 팬딩 이제 홈페이지죠. 팬딩 홈페이지에서 뭐 오늘 이제 팬딩 라이브 소통을 하는데요. 팬딩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하는데요. 여기서 또 많은 2차전지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오늘도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언더디라 불리는 그런 어떤 바닥권 또 저가권의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한다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와치리스트 매일마다 올려드리는 주요 이제 관찰 종목들에 대한 총평 중에서 좀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혹여 이제 에코프로에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메이저가 들어오는 것이냐 묻는다면 저것은 시총 규모가 커져서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패시브 물량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요. 저가권에서 매집한 수급 주체가 자동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눈먼 기계한테 차익 실현하는 것이다. 개인 큰손들 중에서 상당한 저가 매집을 했을 걸로 추정되고 이러한 작동 원리를 알고서 무지막지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건데요. 어차피 위에서 수천억의 외국인이 받아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도 주가 고점 형성하고 주 이평선 깨고 차후에 반드시 내려올 것이고요. 최소 30에서 50%는 하락 조정을 거칠 겁니다. 결국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 또 담겨 있지만 화무실병 이제 세상의 이치죠. 결국 이제 꽃이 열흘 동안 붉게 피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역시 당연한 작동 원리죠. 달이 차면 기울고 여름 뒤에 가을과 겨울이 옵니다. 진짜 선수들은요. 그런 종목에서 서서히 눈먼 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고요. 이러한 수급은 최근 반도체로 상당히 이동했고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저가권 종목으로 상당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부터의 전략 우선순위는 이렇게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순위 저가권 2차전지 종목 그리고 2순위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유망주 IRA 수혜주로서 친환경 유망주가 많이 눌려 있습니다. 주목도가 없죠. 그래서
많이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 높은 종목들이 다수 있고요. 3순위는 제약바이오, 유망바이오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발생되면 상당히 추세 전환 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어제 2차전지 총평에서 30일 IRA 세부 지침 확정 후 보수적인 의견을 드린 것은 분명 세부 지침이 확정되어 양극 음극재를 광물로 인정하거나 아르헨티나 또 인도네시아도 세액공제 대상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여하에 관계없이 확정돼 버리죠. 그러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증설에 대한 확정 발표 내지는 뭐 합작사, 뭐 수주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올라온 주가 상승의 이유로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간에서는 메이저들의 선택은 대대적인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가를 올리면서. 그리고 대중들은 와 이거 증설 발표한다네 하면서 그 기사와 언론 내용들을 보면서 매수를 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는 2차전지 급등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해서 물량을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바로 어제 총평을 드린 의견입니다. 전체 2차전지를 팔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여전히 2차전지 업종을 대체할 업종은 증시에 없습니다. 명분상으로도 반도체가 지금 대체를 할 수 없고요. 바닥은 지나도 대세 상승으로의 반도체 업종은 불가합니다. 비메모리 쪽이 그나마 성장의 명분으로 정배열 우상향의 장기 상승 성장 종목이 있을 것이지만 반도체 종목은 천천히 물량을 모아나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요. 유망바이오 소수의 이제 바이오 종목에 조금 집중해야 되고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추세가 전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적극적인 전략으로 아마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역시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에 엄청난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계속 다른 종목으로 돌리는 거를 가장 최우선순위의 전략으로 그들은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르는 거지 우리가 단독으로 행동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실패자의 행동이죠. 그래서 결국은 메이저 수급의 이동 경로를 포착하는 게 주식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된 전략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시장 정리 그대로 이어서 해보죠.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기관은 동시 수급이었고 기관이 3,200억 순매수인데요.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는요, 비차익으로는 꽤 들어왔는데, 액티브하게는 좀 팔았네요, 보니까. 그래서 막판에 거의 한 1,500억 정도가 프로그램으로 쭉 들어오면서 많은 2차전지 종목으로 좀 들어왔고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은 700억 순매수, 기관은 250억 순매도, 그리고 선물 쪽은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3,700억, 700 계약 정도를 순매도했네요.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예수금은 48조, 또 신용융자 잔고는 18조 수준인데요. 지금 보시면 신용융자 잔고가 사실상 이제 지금 코스닥 올라온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다지 이렇게 신용융자 잔고가 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개인들이 매수해서 올린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이야기해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 다 강했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알리바바가 회사를 분할해서 이제 쪽에서 이제 상장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호재가 되면서 오늘 홍콩 쪽에서도 테크 기업들 강세, 니케이도 1.3%, 대만도 0.34% 상승했고요. 상해 증시는 이제 약보합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 계속 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를 좀 보면요. 코스피 차트가 보시면 장기 평선을 좀 뚫어 올렸습니다. 좀 긍정적인 패턴으로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코스닥은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각도를 세우면서 5일선 타고 이제 위로 상승하는 거래대금을 계속 늘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2차전지 업종지수도 오늘 1.4% 상승과 우상향의 기조를 최근에 이제 여기서 조정받았지만 우상향의 기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또 코스닥 화학업종지수 전해질이라든지 그리고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기업들이 몰려있는 코스닥 화학업종지수도 장기 평선인 480일선을 뚫어 올렸습니다. 돌파. 그래서 2차전지 바닥권의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기조를 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아까 이제 총평에서 말씀드렸지만 지표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계속 좋은 어떤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면요, 오늘 반도체 쪽은 좀 쉬었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쉬었고, LG엔솔, 삼성 SI가 그래도 1%대 상승, 오늘 기아가 3%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은 큰 변동은 없네요. 1% 내외 정도의 등락. 오늘 코스닥이 좀 변동이 컸는데 역시나 에코프로가 월등한 강세 흐름을 내줬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1,400억의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 들어왔는데 눈먼 기계의 돈이라 했죠. 그래서 그런 수급이 매수를 해준 것이다. LNF는 보합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에코프로 계열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수급 구도도 좀 사뭇 다른 패턴입니다.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셀트론 제약은 좀 빠졌고요. 셀트론 3인방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빠지는 흐름으로 좀 좋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뭐 첨보, 그리고 WCP 해서 2차전지 관련 주들 중심으로 강세였고요. 또 바이오 쪽에서는 실적이 이제 잘 나오는 뭐 이제 미용 쪽 원텍이라든지 뭐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뭐 TFE 같은 종목 신규 상장주 신고가 흐름을 내줬고요. 또 바닥권에서 BCNC 같은 기업도 3% 상승하는 흐름들, 또 두산테스나, LB세미콤도 5에서 8%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12% 상승으로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연속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메이저의 선택이 지금 반도체 쪽으로 좀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또 2차전지 관련된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직 2차전지 기업들 종목들이 계좌에 없으신 분들이라도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강조드리고 싶고, 그만큼 시장의 수급은 날카롭고 강렬하고 연속적으로 2차전지에 뭐 정말 뭐 소위 탱크 같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전차 같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면서 밀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장 내에서 지금 뭐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면서 실적이 분기 단위로 급성장하고 전체 이제 실적의 가시성, 아니 글로벌 정부들이 뭐 강제 뭐 규약으로서 지금 2차전지가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메이저 입장에서 그냥 확실히 그냥 박아버리는 그런 업종인 거죠. 리스크 없는 그런 성장 업종인데 이거를 이쪽으로만 집중해도 되는데 굳이 다른 쪽으로 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것저것 막 분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제 펀드 운영하는 쪽이야, 기관 쪽이야 이제 계속 자금 돌려야 되고 또 이제 분산을 해야 되고 포트상. 하지만 진짜 큰 손들은 지금 뭐 이사한지 그냥 집중해서 그냥 투자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보여지는 시세로 발현이 되고 있고, 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게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240일 이평선을 이렇게 강렬하게 뚫고도 위로 솟구치는 이유는 2차전지밖에 없다는 거죠. 확실한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은데 돈도 못 버는 기업을 어떻게 투자하냐는 거죠. 돈도 못 버는 기업을 투자하면 저렇게 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큰 손들도 큰 자금을 운용하는 쪽에서도 실적 지키면서 성장하는 쪽 찾다 보니까 뭐 눈에 띄는 건 2차전지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금리도 이제 거의 뭐 높은 수준 다다랐기 때문에 증시를 떠날 수는 없고 증시 안에서 계속 찾는데 2차전지로 집중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돈의 흐름이 작동되고 있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고 거기에 강력하게 전략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내고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기아, 그리고 삼성 SDI, 현대차, LG전자가 나란히 동시 순매수로 상위했고요. EM플러스가 오늘 이거는
상한가를 띄었네요. 260억 정도 상한가 띄면 2차전지 관련주죠. 이렇게 있고요. 오늘 뭐 LG화학, 뭐 코스모화학 이런 것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서 거의 뭐 2차전지가 그냥 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뭐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이제 엔캠이 대표적인 저가권에서 이제 메이저 수급이 붙으면서 끌어올린 대표 종목입니다. 200억 정도 들어왔네요. 이오플로는 이제 바이오 쪽의 기업이고, 또 PNT, 이 2차전지 장비의 이제 대장 성격의 종목이죠. 이런 기업들에서 성우 하이텍도 이제 현대차 그룹의 부품주로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려지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캠트로스도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재료가 부각되면서 오늘 19% 상승.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르지 못했던, 하지만 이런 2차전지에 발을 걸치거나 아니면 조금 소외돼 있었던 그런 또 종목들이 강세를 띠는 구간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사실 시장을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들이 조금 쉰다든지, 또 이제 과열권에 치달아서 이제 차익 실현한 어떤 그런 수급들이 유입되면서 들어올려지는 패턴이 나올 공산이 크고요. 그런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기업도 이제 뭐 전해질 관련 기업으로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도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셀트론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최근에 주가가 좀 좋지는 않지만요, 그만큼 과거 대비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고, 또 실적의 퍼포먼스가 이제 올해 좀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가 올해부터 당장 실적이 크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회사 측도 아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 복귀를 통해서 직판 체제의 어떤 안정화라든지 또 파이프라인의 어떤 다변화, 특히나 이제 이번에 또 오늘이죠.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인데요. 내년 신약 파이프라인 10개 개발을 시작한다 해서 국내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신약, 그냥 단일 신약 갖고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이제 임상 내지는 이제 라이선스 인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고요. 어쨌든 2030년까지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매출 비중을 6대4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쪽에 대한 에너지와 역량을 많이 집중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또 이제 많은 기업들 중에서 또 셀트론의 어떤 사정권에 들어있는 기업들도 발생될 거고요. 그만큼 신약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만큼 파트너십 내지는 인수합병 될 수도 있고, 셀트론을 파트너 삼으면 자금력이라든지 글로벌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 투자하면서 벌어졌던 그런 어떤 패턴들, 가능성들, 주가 상승들이 국내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 중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은 바이오텍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워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올해 3, 4분기부터는 국내 바이오텍을 대상으로 M&A 및 투자를 진행할 생각이다. 이때까지는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눌려있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약 한계를 가진 회사들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쟁력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대상이다. 그래서 국내뿐이 아니라 뭐 해외도 이제 타겟팅하는 것 같고요. 지금 회사는 현금성 자산을 4, 5조 정도 갖고 있고, 또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자사주를 통해서 뭐 스왑 형태로 뭐 다른 회사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사주를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래서 이중항체 AADC, mRNA 뭐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에 대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요 타겟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ADC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영국 익스트를 아예 인수한 정도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어떤 이유이고, 또 항체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엄청난 기술을. 그러니까 그거를 결합시킬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특화된 게 ADC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주요 타겟팅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트론도 앞으로는 신약 개발에 굉장히 힘을 쓴다는 이제 내용이고,
그런 관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 또 2차전지 관련된 전략과 전망, 반도체 바이오까지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쨌든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이 화무 11홍이라는 어떤 단어를 제가 썼는데, 그동안 주식을 하면서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만큼 저도 욕심에 의해서 높은 수익을 좀 놓쳤다든지, 혹은 이제 손실권으로 넘어갔던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결국은 욕심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통제하는 게 정말 성공의 마지막 점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던 것 같고요. 어쨌든 2차전지 주도 장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그쪽 안에서 이제 가장 우선되는 기회를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심박사는 또 열심히 분석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예.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터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